네, 안녕하세요. 제가 가죽 공예 기초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가죽 공예라는 게 요즘에 많은 또 인기도 있고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뭐 제대로 배워서 정석으로 배워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도구라는 게 엄청나게 많고 회사들도 많습니다. 뭐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도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사고 싶죠. 전부 사고 싶고 뭐 비싼 거 사고 싶고 뭐 이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비싸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목록들은 제가 이제 그 통가죽 공예, 가죽 공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강의를 하는데 이 기초적인 거예요. 이게 지금 품목이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사실상 많은 건 아니죠.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도구, 꼭 필요한 도구만을 해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비용 부담도 줄이고 물론 이제 그 모든 도구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꼭 있어야 되는 도구가 있지만 사놓고도 사용을 않는 도구가 상당합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 뭔가를 구입을 해놓고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많이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죠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원래 직업이 이 가죽 복원입니다. 공예가 아니고 복원인데 복원 일을 하다 보니까 염색약이 날릴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해요 도구들이.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저분하기도 하고 적어도 뭐 5년 이상 사용을 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 알게 되는 거죠.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어딘가에 필요한 거고 꼭 필요한 도구라는 거. 그거를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 생기더란 얘기죠. 자, 그러면 기초적인 도구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이 쓰고 처음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가죽도 사야 되고 해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렴하면서도 꼭 필요한 도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씩 꺼내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자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커팅 매트라는 게 필요해요. 커팅 매트라는 건 그 어떤 패턴을 자르거나 아니면 재단을 할 때죠. 자를 때, 가죽을 자를 때, 이제 뭐 책상 위에서 바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뭐 아시는 걸 거고요. 그다음에 재단판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려 있습니다. 뚫려 있고 뭐 재단판 중에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회사마다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도 있고요.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구입을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를 않았어요. 뭐 특별하게 쓸 일도 없고요. 뭐 재단판이나 커팅 매트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긴 해요. 이해해 주세요. 자,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좀 두께가 있죠. 두께가 있는 도마예요, 도마. 이 도마라는 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칼을 사용하거나 해서 가죽을 자를 때도 그냥 바로 잘라도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본드칠을 할 때, 본드를 할 때 가죽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끝에 대고 작업을 할 때 편리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PR을 할 때도 그렇고요. 자, 오늘은 도구를 설명해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도구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뭐 판들은 이제 그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도마를 사용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뭐 본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.
제일 먼저 필요한 게 디바이더라는 겁니다. 디바이더. 디바이더는 이 가죽의 끝선, 바느질 선을 표시를 해줄 때 쓰는 거죠. 사용 방법은 뭐 이 디바이더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끝에 대서 이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가죽에 선은 남게 되겠죠. 선은 남고, 디바이더는 활용도가 많아요. 어떤 모서리에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즈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나사로 이렇게 돌려서, 자, 이렇게 해서 어떤 컴파스 형식이나 아니면 원이나 어떤 모양을 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조금 오래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무조건 이것만 나사만 돌려서 조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 이 나사를 돌려줍니다. 그러면 무리도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디바이더의 이 간격은 평균적으로 2mm에서 3mm인데 3m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특히 통가죽 공예에서는요. 바느질 선도 이쁘고 치질에 또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. 자, 디바이더. 디바이더는 선을 그어줄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칼 종류가 있는데, 커터 칼은 뭐 너무 종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약간 큰 사이즈 칼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칼날은 뭐가 있느냐, 이 디자인 커터라는 겁니다. 디자인 커터는 좁은 공간 아니면은 좀 섬세하게 해야 되는 공간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대신에 이 칼날이 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디자인 커터.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.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칼 종류를 보셨고요. 자, 다음에 이제 치즐, 우리가 목타라고 그러죠. 치즐 종류를 볼 건데, 굉장히 오래 사용했습니다.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치즐인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날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이제 뭐 못 쓴다고 할 수는 없고요. 자, 요게 지금 4mm 다이아몬드 치즐이고요. 다이아몬드 치즐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고, 자, 이게 3mm 날이에요. 3mm 다이아몬드 3mm. 촘촘한데 바느질이 이뻐요. 비니모를 쓰면은 바느질은 이쁜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죠. 자, 요 3mm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그리프라는 거죠. 올 그리프. 올 그리프는 동그랗게 아주 작은 펀치처럼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, 어떤 그 코너 같은 데 있죠. 코너 모서리 이런 부분을 라운드 할 때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저는 이제 복원을 하다 보니까 리폼도 많이 있는데, 평상시에 제품을 만들 때는 다이아몬드 치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프라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같은 3mm, 4mm여도 이렇게 회사별로 나오는 제품들이 다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, 미리수가 정확하게 뭐 3mm냐 4mm냐, 4mm인데 3.85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이 간격의 차이와 이 어떤 타공을 했을 때 구멍의 크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치질 종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건 회사별로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
자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선 치절이라는 겁니다. 사선. 사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각에 선을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치즐보다 어쩌면은 조금 더 바느질을 했을 때 예쁠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 치즐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베베로라는 게 있는데 이 베베로는 가죽의 끝 있죠, 모서리 이 부분을 조금 거칠지 않게 그렇게 해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가죽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? 가죽밥이 나와 있고요. 자, 베베로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0.8mm 한 가지만 씁니다. 많이 쓸 일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큰 제품을 만들거나 두꺼운 통가죽 제품을 만들 때 베베로를 사용하는데 0.8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. 제가 쓰기에는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송곳 종류가 있는데요. 송곳도 많은 뭐 길이별로 두께별로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면 돼요. 일반 그 송곳은 이제 구멍을 내거나 할 때 쓰는 거죠. 자, 요런 송곳이 있고 또 이렇게 끝이 저렴하지만 이게 아마 구입할 때 1,000원, 1,000원일 겁니다. 굉장히 날카로워요.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 가방 안쪽이나 어떤 좀 복잡한 부분에 바느질이 잘 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구멍을 내줄 때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드 송곳입니다. 우드 송곳. 송곳이라는 것이 명칭이 뭐 따로 이렇게 막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우드 송곳이라고 하는데 이 송곳은 뭐냐면 끝이 그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. 뾰족하지가 않아서 가죽에 어떤 재단을 할 때나 선을 그을 때 아니면 표시를 할 때 쓸 때 굉장히 좋습니다. 끝이 날카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거나 선을 그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송곳이라고 하는데요. 다이아몬드 송곳은 이 목타를 했을 때 다이아몬드 치질로 했을 때 간격이 한 땀 사이나 두 땀 사이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. 애매할 때 그때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이 모양이 다이아몬드 치질 모양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요게 이건 좀 날카롭고 위험하긴 해요. 근데 한 땀이 애매할 때 사용을 해줄 때 많이 씁니다. 이제 이런 송곳 종류는 뭐 1,000원, 2,000원대니까 좀 여유 있게 사놓으시면 좋고.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또 바늘이죠, 바늘. 이 존 제임스 바늘은 4호를 저는 가장 많이 써요. 이 3호가 약간 크기는 한데 뭐 4호나 별 차이나 없고 뭐 3호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지만 이 바늘 호수는 4호가 적습니다. 3호보다. 그래서 4호를 주로 많이 써요. 그리고 엄청나게 두꺼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질로 미리 구멍을 내놓기 때문에 4호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4호와 3호 두 가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 가위 종류인데요.